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워런 버핏의 첫 번째 법칙, 잃지 않는 투자.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만큼 위험 관리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인지해야 되는데 차트로도 위험 관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트로 위험 관리가 가능한지 가능하죠. 제가 위험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보면 사전적 위험 관리, 사후적 위험 관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전적 위험 관리는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한다든지 그게 사전적 위험 관리가 될 거고요. 사후적 위험 관리는 그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규 분포에서 발생하는 이런 시그마 뭐 2 사이의 확률을 벗어나는 시그마 3에 해당되는 그런 확률이 발생했을 때 혹시나 그런 테일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차트에도 보면 사전적 리스크 관리로는 그 회사의 펀더멘털과 그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미리 알고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이평선에서 산다든지 10년 이평선에서 산다든지 그동안의 주가 행보를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사면 거의 100% 아니면 90% 이상은 먹어. 그렇게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제 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절대 잡주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잡주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곱하기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상품을 자꾸 만들거든요. 2017년도 말에도 그때 신라젠하고 그리고 셀트리온 주가가 하반기에 날아가는데 그때 금융권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을 마구마구 팝니다. 그런 ETF를 뭐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는 있지만 그 2배짜리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신탁 상품이 또 만들어져요.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이제 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한심하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2배짜리는 단기 모멘텀으로 정말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선수들이 단기적으로 딱 들어가서 2배 먹고 나오는 그런 상품이지 1년, 2년을 가져가는 상품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2018년 1월 달에 2600을 기록했던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상품도 보면 지금 2600이잖아요. 똑같은 2600인데 훨씬 저 밑에 있어요. 왜냐하면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미국에는 보면 이제 코르라고 우리나라 지수 3배짜리도 있는데 완전히 뭐 10분의 1 토막 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채권이 됐던 주식이 됐던 2배짜리를 상품을 팔 때는 그 위험에 대해서 좀 고지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주식 ETF를 살 때는 반드시 장기 차트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부로 절대 2배, 3배짜리 하면 안 되고요.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돼서도 2배짜리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화가 나는 게 5일 만에 40몇 % 수익이 났다. 출시한 지 5일 만에. 네, 그런 기사를 보고 그러고 나서 딱 15일 지나고 나서 다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가 아니라 50% 손실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시클리컬한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2배짜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뭐 만들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위험하게 내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분명히 이 회사의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아까 이제 아름다운 차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차트가 어떤 차트인지 제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네. 연봉이거든요. 연봉 차트인데
이 5년 이평선을 타고 아름답게 올라가는 이 기업이 2001년, 2년, 3년 이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요 3년을 제외하고 보면 아니 이 기업은 2008년도에도 안 빠졌나 싶을 정도로 2008년 어디 갔지? 이게 없어요. 여기가 2008년이에요. 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5년 이평선까지 빠졌다가 결국 그 해 종가에 플러스 나오고 끝났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급락을 하면서 10년 이평선을 깼다가 결국 종가 다 플러스 나오고 끝났죠. 이 회사가 뭐냐면 맥도날드 연봉 차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맥도날드 워런 버핏이 신문 들고 맥도날드 가셔가지고 모닝 세트 뭐 드신다는데 그러면 맥도날드 주식 PER, PBR 그리고 재무제표 한 5년치 봐도 이 맥도날드 주가가 어떤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차트만 보면 야 맥도날드라는 주식은 5년 이평선 터치하면 그냥 지르면 되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차트마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연봉 차트를 보면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탄탄한지가 보여요. 과거 20년, 30년 동안 야 맥도날드는 우리가 맥도날드 스토리를 보면 그 소련하고 옛날에 냉전 시대 때에도 모스크바에 가장 먼저 진출을 한 게 맥도날드 매장이었다. 아니 그런 냉전 시대 때 어떻게 소련을 뚫었지? 그런 게 다 차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맥도날드 매장이 웬만한 도시에 다 들어갔을 때, 이제는 포화됐어. 이제는 포화됐으니까 세츄레이션이 가거든요. 포화됐으니까 성장성이 멈춰서 라고 했더니, 그렇게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뭐 전 세계에 다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차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위험 관리. 위험 관리.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초우량 기업을 사세요. 그 분야의 1등 기업을 사세요라고 하는 게 장기 차트를 보면 웬만한 초우량 기업은 특히나 소비재. 그 삼성전자도 B2B잖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만드는 핸드폰 말고 반도체는 B2B잖아요. 그래서 B2B의 기업이 아니고 B2C 기업 중에 전 세계적으로 1등 그룹,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런 그림의 차트가 나와요.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전적 위험 관리를 이미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코로나가 터지든 페드가 금리를 올리든 워런 버핏이 오히려 금리를 많이 올렸던 작년에 애플 주식을 더 사죠. 더 사는 이유가 괜찮아. 빠르게 회복할 거니까. 그게 이제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후적 리스크 관리로 차트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차트는 그 사람의 관상이고 안색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 뵐 때나 지금 볼 때나 얼굴 빛이라든지 다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 최 PD님은 건강 상태가 괜찮구나. 그냥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리 얼굴이 검게 변하고 그리고 눈에 황달이 끼고 피부가 퍼석퍼석하고 그러면 간이 안 좋으신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도 오랫동안 보다 보면 이 기업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 기업 왜 이러지 할 때가 있는데 보이시겠네요. 한번 보시니까. 그러면 그 기업 중에 하나로 주식에서는 차트가 관상이네요. 관상입니다. 와, 비유가 너무 예술이었어요.